자, 그러면 폰트 어썸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뭐가 가능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콜라보에서 작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스판을 두 개 만들어 볼게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여기도 스판 이렇게 감싸가지고 인스타그램.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우측에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DIV한테 자식에게 폰트 사이즈를 10rem, 너무 크다. 한 6rem 정도. 그러면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우측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신짱구의 인스타그램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짱구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요거 클릭하면 해당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겠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만드는 방법인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일단 스판이라 걸어놓고 비포 애프터에다가 폰트 어썸을 집어넣는 게 가능한데요. 폰트 어썸을 집어넣는 게 가능해서 저는 여기다가 div, 얘는 div로 하지 말고 nev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스판한테는 폰트 사이즈를 일단 크게 키울게요. 자, 내부에 자식인 스판에, 그 다음에 애프터라고 하는 거는 요 어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 여기가 바로 애프터예요. 그래서 애프터에다가 아이콘을, 폰트 어썸 아이콘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고 어떻게 집어넣냐? 일단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사용하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상 요소기 때문에 가상 요소를 사용하려면 컨텐츠로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아이콘을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 C 눌러가지고 개발자 도구 열고 클릭을 해보면 이 해당 아이콘이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컨텐츠에 이렇게 숫자가 달려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폰트 어썸 홈페이지 들어간 다음에 제가 여기 인스타그램이랑 똑같이 다시 검색해볼게요. 요거잖아요. 요거 클릭하면 여기에 우측 상단에 이런 식으로 카피 유니코드라는 게 달려있습니다. 그 유니코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아이콘을 적용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카피 유니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볼 건데, 그냥 넣을 수는 없고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아이콘 뭐 안 나오죠?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요 폰트 어썸에서 가상 요소에서 폰트 어썸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하려면 여기 우측에 보면 폰트 패밀리라 해가지고 요 부분 있죠? 요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있어야 돼요. 링크만으로는 소용이 없고요. 가상 요소한테 요 녀석을 적용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폰트 어썸 아이콘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보이죠? 자,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번에는 내부 쓰고 똑같이 그냥 스판 쓸게요. 메뉴라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메뉴. 요거는 요걸 div로 바꿀까요? 근데 이렇게 div로 다 바꾸면 다 바꿔지겠구나. 그러면 그냥 얘 되는 대충 섹션이라 할게요. A랍 쓰 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의 스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요건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내부에 자식으로 스판한테 동일하게 애프터를 줄 거예요. 자, 애프터를 줄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메뉴가 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뭐 캐럿이라고 해볼게요. 캐럿.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앵글 다운 요런 거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컨텐츠. 근데 앵글 다운 같은 경우도 이제 쓰려면 요거 유니코드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 붙여주시고, 자, 그러면 폰트 패밀리를 이렇게 적용하면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 나와요. 액박 나오는 거 보시나요? 왜 그러냐면 몇몇 아이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쓴다 해가지고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몇몇 속성은 폰트 어썸이라고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지만 반영이 되는 것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비포 애프터에다가 내가 특히 폰터썸 아이콘을 쓰는데 그게 요걸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X박스가 뜬다? 그러면 요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요렇게 적용해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얘네 애프터잖아요. 여기다가 비포라고 써보겠습니다. 비포.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동일한 속성을 가져야 되니까, 아니다. 그래 한번 이렇게 애프터한테 동일하게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굳이 이걸 안 써도 되겠죠? 자, 비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비포라 쓰는 것보다 애프터라고 쓰는 게 똑같이 쓸게요. 애프터. 근데 이제 모양새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이제 비포를 그냥 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메뉴 옆에다가 저는 그냥 스판이라 쓰고 아이콘이라 쓰겠습니다. 얘는 메뉴라 쓰고 스판이라 쓰고 메뉴, 그 다음에 스판이라 쓰고 여기다가는 아이콘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녀석한테 줘야 되니까 nth child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판 이렇게 써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폰트어썸 nth child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스판이 아니죠. 지금 두 번째 자식한테 애프터를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아이콘이 두 개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방향키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앵글업은 6이래요. 유니코드가. 그러면 앵글업은 처음에 6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근데 얘는 평소에 어떻게 해주냐면 디스플레이 논 처리 해주는 거예요. 논 처리 해주고 언제 나오면 된다? 얘는 마우스로 올렸을 때만 나와주라. 내부한테. 내부의 자식이니까 스판이라 할까요? 스판한테 호버했을 때만 뭐해라? 나와라. 지금 호버했으니까 블럭이라 할까요? 블럭이라 하면 안되고 인라인이라 해야죠. 인라인 블럭이라 쓰겠습니다. 그럼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 녀석이 이제 숨김 처리됐다가 이제 얘가 마우스 올리면 이제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그냥 인라인이라 쓸게요. 인라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요거를 nth child 요걸로 써야죠. 얘가 호버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얘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요게 이제 마우스 올라가면 누구한테? 얘한테 마우스로 올라가면 숨김 처리를 하는 거죠. 누구를? F4. 이렇게. 그러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메뉴가 있고 펼쳐져 있고 마우스 올리면 다시 접어주고 뭐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거를 스판과 비포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뭐 폰터썸을 이용하면 스판과 비포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HTML 코드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CSS 코드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거지.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HTML 코드를 줄여서 가상 요소한테
CSS 디자인 입히는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포 애프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예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예요? 폰트 어썸을 이용해서 폰트 어썸을 이용해서 비포 애프터에다가 아이콘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